이상하고 믿기 힘든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일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건들도 마치 미스터리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비행기의 랜딩 기어에 9,000km 이상 매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는 비행 중 조종사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러한 상황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 중 발생한 10가지 이상한 사건 목록입니다. 승무원들이 당신이 절대 알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각 사건을 살펴보며 함께 해주세요. 베트남계 미국인 위사인 데이비드 다오는 시카고에서 켄터키주 루이블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탑승 후 다오는 찬스가 초과된 비행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보안 요원들이 그를 강제로 제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시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그가 제거되어 나가고 나중에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오는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한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항공사 초과 예약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결국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다오와 비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항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용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것이 드라마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다면 중간에 기어다니는 생물들이 함께하는 상황을 경험해보세요. 도미니카 공화국 피카나에서 마닐라로 가는 비행 중 예기치 않은 사건이 승객들 사이에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내에서 2마리 거미가 발견된 것이죠. 한 마리 거미가 승객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 거미들은 가벼운 독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물림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영향을 받은 승객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2번째 거미를 찾기 위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또 다른 더 이상한 사건으로는 앵커리지, 알래스카로 가는 비행 중 비독성 작은 뱀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승무원들은 철저한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뱀은 핸드백 근처에서 발견되어 안전하게 격리되었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 승객이 이전 비행 후 잊고 두고 간 것이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뱀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비행 중 당신이 경험한 가장 기이하거나 불편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거미와 뱀은 잊지 못할 비행을 만드는 유일한 승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괴한 행동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쿠알라룸푸르에서 다카로 가는 멜린도 항공기 비행이 20세 대학생과 관련된 방해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륙 직후 한 승객이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옷을 벗고 개인 기기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승무원은 신속하게 개입하여 그에게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항공기 화장실에서도 추가적인 소란이 보고되었고 승무원들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승객은 또한 비협조적이 되었고 항공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었습니다. 다카, DACA에 도착한 후 해당 개인은 추가 조사를 위해 공항 보안에 인계되었습니다. 항공사는 모든 안전 프로토콜이 준수되었으며 승객이나 승무원이 다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상황을 공감으로 대하고 충분한 맥락 없이 가정하지 말 것을 기억해 주세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승객 행동을 목격했다고 생각할 때 다음 이야기는 항공사가 비행 중 외모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음을 드러냅니다. 후터스 에어는 승무원이 브랜드 탱크탑과 반바지를 입는 비전통적인 마케팅 접근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무원들은 표준 비행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항공사는 2006년 초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나트랭으로의 비행 노선 개설 중 비에트젯 비행에서 진행된 공연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사전 승인 없이 테마 수영복을 입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베트남 민간 항공청은 항공사가 항공 규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더 많은 홍보가 일어났습니다. 모델과 수영복이 등장하는 프로모션 캘린더 촬영이 항공사와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U23 베트남 축구팀을 기념하는 비행 중 공연이 있은 후 또 다른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상업항공에서의 적절한 브랜딩과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하늘에서의 패션쇼가 이보다 더 관습적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3만 피트에서 판타지와 현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탐험에 앞서 여러분 모두에게 10초간 특별한 요청을 드립니다. 만약 도움이 가능하시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 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래 성사. 항공산업은 다양한 독특하고 때때로 논란이 되는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일부 테마가 있는 전세 비행은 종종 참신성이나 마케팅 매력을 위해 설계된 틈새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보통 단기간만 운영되며 엄격한 규제를 따릅니다. 수년간 언론 매체는 항공사 직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례 몇 건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건들은 종종 타블로이드에 인용되지만 더 넓은 항공 전문직에 일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항상 전문성과 안전을 유지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장거리 비행 동안 긴 시간 근무하며 지정된 휴식 공간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주로 운영 목적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문 환경, 특히 하늘에서도 존중과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주제를 논의할 때 소문과 검증된 보고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인식을 왜곡하고 그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려 깊고 존중하는 접근 방식으로 보도하면 내용이 정보 제공, 정확성,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흐릿한 경계를 언급하자면 모든 비행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행 중 고도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그렇습니다. 앙골라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 중 한 승객이 기내에서 흡연 및 음주가 거부된 후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승객들 사이에서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상황은 신체적 충돌로 확대되어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이용으로 우회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현지 당국이 항공기를 맞이했습니다. 소란에 연루된 2명은 비행기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항공기는 파리에 약 3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드물지만 기내 안전을 유지하고 항공 규정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모든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훈련받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승객이 하나의 위협을 제기하는 반면 비행기 조종석 자체에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나 조종사 선발 및 건강 기준이 왜 그렇게 엄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항공 당국은 조종사들이 압박 속에서도 안전하게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엄격한 의료 및 심리 평가를 시행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이러한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메리칸 항공 550편은 피닉스 스카이 하버에서 로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기장이 갑작스러운 의료 응급 상황을 겪으면서 항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뉴욕의 행콕 공항에 긴급 착륙하였고 다행히도 에어버스 A320에 탑승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무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항공에서의 준비 및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조종사의 빠른 판단은 승객과 전문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드문 사건이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항공이 인간적인 요소와 비행 승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건강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만약 누군가 폭탄 협박으로 비행기를 전면적으로 납치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로 향하던 비행기 MS-11에서 심각한 보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행 중 세인 무스타파라는 남성이
폭탄 벨트를 착용했다고 주장하며 승무원에게 항공기를 란낙하로 변경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위협으로 인해 긴급 착륙이 이루어졌고 현지 당국이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착륙 후 용의자는 모든 승객을 해방시키고 불과 몇 분 후 크리에이트 보안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장치는 나중에 비치명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 개인이 테러와는 관계없는 개인적 또는 심리적인 동기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보안, 정신 건강, 대응 프로토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비행 중 사건 발생 시 경계와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항공기 납치는 무섭지만 인간의 절박함에 대한 일부 이야기는 그만큼 소름 끼치고 거의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2명의 젊은 남성이 요하네스버그에서 런던으로 가는 장거리 비행의 착륙 기어 구획에 숨어 여행하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공간은 인간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산소 부족, 극도의 추위, 고압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은 11시간의 여행을 생존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불행히도 다른 한 명은 시도를 실패했고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드물며 안전한 이주, 빈곤, 국제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착륙기어 구획이 극도로 위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수납 공간에서 생명을 걸고 모험하는 것은 비극적이지만 때때로 실패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오타로 항공사에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홍콩에 본사를 둔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은 자사 항공기의 한 곳에 스펠링 오류가 발생하여 글로벌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잉 777-367위 동체에 있는 항공사 이름에서 F가 빠져 카팁이라는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수는 온라인에서 많은 이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한 실수인지 아니면 대중의 관심을 시험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사가 홍콩과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13,123km의 노선을 시작한 직후 발생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상업 비행기 중 15위에 해당합니다. 이 오류는 빠르게 수정되었지만 대규모 운영에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실수부터 컵 안에 숨겨진 것까지 뜨거운 차나 커피를 정말 드시고 싶으신가요? 비행 중 뜨거운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그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의 물은 보통 기내 탱크에서 나오는 것으로 승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스트된 일부 항공기에서 물의 질에 변동이 나타났으며 때때로 미량의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행기 사이의 비행 준비 과정에서는 빠른 전환이 이루어져 탱크 청소를 위한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승무원 협회는 다른 선택을 선호하는 승객들에게 밀폐된 음료를 대안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커피 한 잔을 제공받을 때 이 옵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디오를 보고 잠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우리가 당신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 음식을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면 맛 뒤에 숨겨진 진실이 오히려 그 식사보다 놀라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음식이 예상보다 덜 맛있게 느껴졌다면 그 뒤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구름 위 고도에서 기내 환경은 우리가 맛을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습도 수준이 사막 기후보다 10% 낮아지면서 우리 부비동이 건조해져 우리가 감지하는 맛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만 피트에서는 단맛이 약 20% 감소하고 짠맛은 거의 3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추가 조미료를 넣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적으로 약 1,500칼로리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급 항공사인 에토데어웨이즈와 같은 곳에서는 기내 셰프가 있지만 많은 식사는 이륙 전 최대 72시간 전에 준비되고 비행 중에 재가열됩니다. 일부 여행객은 엔진 소음을 줄여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차단 헤드폰을 사용하기도 하며 연구에 따르면 소음이 맛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의 식사가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궁금할 때 음식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변의 공기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승객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어떻게 될까요? 기내 승무원은 커피와 땅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비행은 잘 준비된 안전계획을 갖추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의 승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내 승무원들은 간식 제공과 안전 프로토콜 안내만을 위해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방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드문 상황을 처리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그들은 기내에서 승객의 행동을 안전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이 기내에 모두가 안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재질을 포함한 비밀 안전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차분한 기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됩니다. 항공안전지침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이러한 조치를 사용하기 전에 신중한 평가를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며 항상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압박 감당에 대해 말하자면 기내 승무원들이 어떻게 마라톤 비행을 견디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들은 여러분의 좌석 위에 숨겨진 비밀의 세계에 있습니다. 항공 승무원들이 일하는 요구가 많은 일정은 여행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피로 관리를 위해 특정한 휴식 기간이 필요하며 특히 장거리 비행 시 기내 승무원과 조종사가 한 번에 10시간에서 12시간, 때로는 그 이상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이 경계심을 유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엄격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비행기에서는 승무원들이 쉬는 개인 공간으로 이어지는 은밀한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구역은 일반적으로 비행기 위쪽 또는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대, 베개, 이불, 그리고 기체의 흔들림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벨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의 휴식은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로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비행 중 고도와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 쉬고 경계하는 승무원은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행 중 음료에 대해 돌아가서 약간 더 기분 좋은 반전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비행 중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은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기내 수질이 일부 여행자들이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뜨거운 물은 종종 비행기의 물탱크에서 나오는데 이 탱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청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상 직원들은 가끔 폐수 탱크를 비우고 물탱크를 보충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행간 유지 관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탱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잔여물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내 압력이 감소하여 물의 끓음점이 약 섭씨 90도로 낮아집니다. 이는 뜨거운 음료의 맛과 온도에 미세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특한 비행 중 음료 옵션으로는 샴페인 한 잔을 고려해 보세요. 고도에서 와인은 맛이 덜해질 수 있지만 샴페인의 기포는 맛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3만 피트에서 선호되는 선택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으로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시고 좋아요로 지원을 보여주시며 더 흥미로운 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